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다음나의 대표 최영형입니다. 축산용 로봇의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및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우는 1996년에 창업해서 현재까지 약 한 25년 이상을 축산 자동화 관련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축산 제품들을 직접 개발을 해왔고요. 그러는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 대부분 다 구축을 하고 또 개발에 필요한 부분들과 또 개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산 자동화 장비들의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그 업무 분야에서 회로 설계라든가 기계 설계, 또 전반적인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주로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왔던 다양한 경험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약 한 25년 동안 전축종에 대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우, 젖소, 양돈, 양계, 최근에는 오리까지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는데 로봇이라는 게 대부분 서로의 연관성이 있고 또 기계나 메커니즘이라는 게 서로 완전히 독립되는 것보다는 서로 약간의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른 축종까지 작업을 하게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구현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저희 회사의 어떤 목표였고요. 이런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달려가고 있는 회사가 다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축산에는 점점점 발전도 돼가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흔히들 알고 계신 것처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또 젊은 인구들이 또 이런 축산이나 농업 현장에 대거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멀어졌지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예전처럼 노동력 기반의 어떤 업무를 한다라는 게 사실상 많이 어려워졌고 또 힘을 쓰는 일을 하는 연령들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그 많은 이 축산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이 노동력에 대한 부분들, 특히 우리나라 유효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게 스마트팜이 필수구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동력도 줄이고 또 생산성도 높이고 또 대규모화되는 우리 축산이나 농업을 예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키워나갈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스마트팜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스마트팜이 도입되기 시작한 지가 불과 수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팜의 보급 효과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발전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 또 그런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양한 업체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서 많이 공급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ICT라는 어떤 인포메이션 또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는 이런 정보통신 기술들하고 일반 메커니즘이나 이런 전자회로나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잘 융공합돼서 사실상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축산업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러면서 얻어지는 많은 자료들을 이제 빅데이터화하는 이런 시장이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실적으로 이제 제어 또는 의사를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용자의 판단을 어떤 도움을 주는 이런 솔루션들을 바꿔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미래가 되면 이와 같이 어떤 ICT 솔루션 또는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이 융봉합돼서 사람들의 의사를 지원하고 그렇게 생산성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세대는 기존의 스마트한 ICT 세대가 1세대였다라고 하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진흥화되는 이런 축산이 바로 2세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2세대가 되면 이제는 지능적 또는 어떤 의사 지원을 어떤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또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될 이런 매니플레이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다양한 로봇들을 개발을 해서
공급들을 벌써 하고 있고 그런 2세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젖을 로봇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로봇화된 부분 중에 하나인 로봇 차기가 있을 것이고 또 사료를 자동으로 주는 TMR 사료 급이 로봇 그리고 좀 분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런 분뇨도 주기적으로 자주 청소해주는 분뇨 청소 로봇부터 먹고 난 사료들의 어떤 흩뿌려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사료 정리 로봇까지 이렇게 축산만 해도 굉장히 대규모의 다양한 로봇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축종에도 점점점 로봇화의 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봇 하면 아직은 다른 축종보다 이 낙농 쪽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어떤 축종보다도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노동력 대비해서 생산성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축산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외 같은 경우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자동화, 로봇화로 진행을 해와서 사료급여, 착유, 정리, 분뇨 청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미 로봇화돼서 제품이 공급되고 있는 게 해외 시장의 현실이고요.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람의 손을 들어서 이런 노동력 기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2000년대부터 이런 로봇화된 플랫폼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발을 시작을 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반에 개발했던 게 바로 로봇 포육이라고 하는데요. 송아지를 사육하는 데 있어서의 노동력 부분들 또 사람이 사육하다 보니까 사실상 놓치는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로봇이 송아지를 사육하는 이런 부분에 장치를 개발해서 이미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젖병을 들고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씩 키웠던 이런 시대에서 이제 저런 포유 로봇이 체중을 측정하고 연령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적정량의 사료를 주고 이렇게 해서 또 반복적으로 여러 마리를 집중 사육하면서 사육 효과를 높이는 이런 로봇 포유기를 농촌진흥청과 함께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 TMR 사료라는 게 사실상 이런 축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원료비가 적게 들고 또 소나 이런 대동물한테 상당한 좋은 사료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이런 사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TMR 사료라는 게 이런 저사료,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사료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비빔밥처럼 만드는 사료다 보니까 생산성은 좋은데 단점은 사료 급여가 어렵습니다. 정량 급이도 힘들고 부피만 크지 무게는 적게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하고 싶지만 상당히 급이를 하는 데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 보자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90년 초반에 이렇게 이동식 레일을 통한 장치들이 개발이 시작됐고 2011년에는 농촌진흥청이 이렇게 레일식 TMR 급이 로봇을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 이전돼서 발전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좁은 공간에서 급여할 수 있는 이동식 로봇부터 이렇게 큰 지역에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자동화된 로봇까지들이 개발이 됐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레일로 타고 다니다 보니까 무게 비중이 너무 커서 국내 축사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주행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개발이 시작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장이 돼서 2014, 15, 16년 거의 3년에 걸쳐서 주행형 로봇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주행형 로봇들이 실제적으로 상품화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걸렸는데요. 최근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품화돼서 현재 필드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소에게 사료를 먹일 시간이 되자 사람 키만한 기계가 사료 배합기에서 사료를 씻습니다. 기계는 항상 반사적으로 축사로 들어서는 차 앞에 한번 밟으면 사료를 쏟아붓습니다. 인간체 자율주행은 사료를 kontrol하십니다. 해안 등 국내 12개 축산농가에 사료 주는 로봇을 심어 도입했습니다. 이 로봇은 축사 밖에서 바닥에 설치된 자석기를 따라
축사 안에서 초음파 센서로 자율 주행하며 정의 진단지를 사용합니다. 서류를 플라스로 만들어내는가 맞추는 안전성을 가져다 이를 맞추면 음악 전송기처럼 수치는 순간적. 연출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차량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30개월이 걸리던 투하 시기를 대화형 자율주행 트레이너 사격과 시스템을 활용해서 진행함으로써 28개월을 단축시키고 업무량을 20% 결과물을 생산량을 8% 상승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후진에서도 급유도 하고요. 한겨울에 이렇게 혼자서 주인 없는 시간에 혼자서 들어와서 사료를 주고 또 혼자서 유유히 복귀하는 장면입니다. 이런처럼 TMR 사료라든가 이런 사료 급여 로봇들은 해외보다 어떻게 보면 국내 현실에 맞는 로봇들이 개발이 돼서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많아서 최근에 2022년에는 본 디자인에 맞춰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필요한 로봇이라고 했던 착유 로봇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유 농가의 사실상 매출이나 또 우리 축산 경제, 축산에서 차지하는 이 착유의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은 착유 시간에, 이 착유장에서의 하루의 노동이 보통 624분 정도를 보통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착유하는데 대부분 430분 정도의 어떤 노동력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노동력이 소모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자식만큼은 이 축산에 있어서 착유는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참 많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 수년 전부터 로봇 착유기가 필요하다라고들 생각들 했고 그 관련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랠리 같은 경우는 벌써 2만 대, 지금은 약 한 2만 4, 5천 대가 넘을 겁니다. 이 정도에서 전 세계 시장을 벌써 거의 석권을 하고 있고요. 그 외 다른 모든 여러 회사에서도 이미 로봇 착유기를 개발을 해서 이미 공급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국내는 사실상 개발은 2000년도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마무리된 게 얼마 되지 않고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한 상용성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요. 최근까지 200여 대 제품이 수입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엄청난 공급들이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로봇 착유기가 사실상 2000년도부터 국내에서도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그렇지만 두 번의 실패를 거쳤고 두 번의 실패를 거쳤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로봇 착유기 한 대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약 20여 가지 이상이 됩니다. 이런 20여 가지 기술들을 국내 기관 또는 기업에서 단기간에 개발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인공지능청이 20년 전부터 하나하나씩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또 기업과 함께 조금씩 노력을 해서 두 번의 실패를 거쳤고 세 번째 2017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 저희와 함께 로봇 착유기를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성공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착유기 구조는 유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자체가 또 많은 특허들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장 많이 썼던 방식이 레이저 라인을 쏘고 그 레이저 라인에 투영된 젖꼭지의 형상을 찾아내고 트래킹하는 이런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속도가 많이 늦었죠.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개선하고 또 연구해서 로봇 착유기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젖소를 상해서 실제적으로 필드 테스트를 개시를 해서 2018년 11월에 이미 1차 개발을 완료하고 시연회를 했습니다. 시연회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도 로봇 착유기를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지 않았나라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개발했던 제품의 1차 시연 동영상입니다. 로봇이 시간이 되면 착유장에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입장이 되면 RFID 그 개체 인식 장치에서 개체를 인식하고 거기 적절한 사료를 주며 또 유도를 자동으로 찾아서
자동으로 꼭지별로 다 이렇게 세척을 합니다. 세척이 끝나면 이 육축 로봇이 사람처럼 컵을 들어서 저 꼭지를 인식하고 저 꼭지에 유도 컵을 장착하는, 이게 1차 년도 모델이었기 때문에요. 사실상 저희의 1차 작품이었죠. 1차 작품이었는데 일반 로봇 착육이 상용품의 약 한 80% 정도의 성능을 만들어냈습니다. 꾸준히 노력을 계속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영상 처리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2D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유두를 인식하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또 유두에 장착을 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다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또 달라진 게 그동안의 착유 시간에서 가장 착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것이 착유컵 부착부터 이런 전공정을 다 따로따로 한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4in1 착유 방식이라고 해서 한 번에 컵을 부착하면 컵 안에서 세척, 착유, 침비, 전공정을 다 하는 이런 4가지 공정을 하나로 합치는 통합 착유 방식을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올 초에 지금 1년 내 이상을 착유를 계속하고 있는데 올 초에 현재 착유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소가 움직일 경우에는 움직임을 로봇이 좀 대기했다가 움직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착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의 움직임을 트래킹해 가면서 따라다닐 수 있는 쪽으로 기술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가 들어오면 소 체형에 맞게 자동으로 틀 사이즈가 가변이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착유를 개시합니다. 이외에도 착유가 끝나면 각 꼭지별로 자동으로 탈착을 하고요. 이런 뒤에 유두 세척이라든가 또 유질 분석 이런 모든 전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능 지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전 세계적인 기업하고 거의 대등하거나 일부 기능에서는 더 앞선다는 부분이 있고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서 국내 보급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높습니다. 최근에 이거 농촌진흥청에서 기술가치 평가를 의뢰를 했는데요. 14억 4,700만 원이 기술가치 평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 유발 효과는 118억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 중에 최고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료를 정리하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편화됐는데 저희 이미 국산은 이제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편이고요. 또 분뇨 청소 로봇도 마찬가지 개발을 시작하고 있어서 아직은 상당히 좀 뒤떨어져 있지만 부지런히 따라갈 생각입니다. 그 다른 축종에도 상당히 많은 또 로봇들이 필요는 하지만 아직 개발이 미비한 거고 농촌진흥청과 함께 오리 쪽에서의 그 오리 인플루엔자 AI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같이 개발을 해본 게 있는데요. 이런 오리는 이 AI 때문에 상당히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을 만들어내는 게 이 깔집을 자주 살포해 줘야 되는데 이 깔집 살포가 이런 장치나 이런 전동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교차 오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 부분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이 AI가 계속 전파가 된다. 그래서 통에 설치가 돼서 시간에 맞춰서 또는 때에 따라서 완결을 자동으로 살포할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장치를 고안했고요. 이 장치가 꾸준히 테스트 끝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어진 시간에 자동으로 완결을 받고 필요한 양만큼 분사를 하고 또는 농장 주인이 휴대폰을 위해서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시킨 다음에 특정 위치에 분산을 하는, 여기서 가장 핵심 기술은 완결가 굉장히 가벼운데 이 가벼운 것을 원하는 위치까지 전송하면서 고르게 뿌려줄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료되면서 가장 어려웠던 완결 살포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축산의 로봇이라는 거는 사실상 먼 얘기가 아닙니다. 또 자율주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테슬라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잠깐만 뒤돌아보면 이미 로봇이 우리 근처에 와 있다라는 거, 이미 로봇은 장난감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동화를 넘어서 로봇화로 가는 것은
축산에 있어서 필요한 현실이고 당연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서둘러서 노력해야지만이 세계 시장에 뒤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 다운도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서 로봇화 되어가는 축산에 있어서의 일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